여러분 반갑습니다. 짱구 박사입니다. 오늘도 시장이 상당히 좀 어렵고 답답한 흐름으로 좀 이어졌던 하루입니다. 아무래도 지수가 좀 안 좋은 캔들이 발생을 하고 또 장중 나스닥 선물 또한 하락세를 보이면서 국내 증시가 지속적인 기관들의 매도에 막혀 장중에 또 하염없이 밀리기만 했는데요.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현 시장의 투자 심리가 상당히 불안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반등을 해주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인이 필요한데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일단은 뭐 투자 심리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투심이라고 하죠. 투심도 굉장히 중요하고 플러스 수급의 참여가 굉장히 필요한데 어제도 그러고 오늘도 매일매일 시장에 블랙홀 같은 종목들이 튀어나오면서 그런 종목들이 시장의 수급을 다 빨아들여 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동안 세간에서 굉장히 또 기대를 했던 피키트 엔터가 상장을 했는데 많은 우려가 있었죠. 공모가가 너무 높다. 따상이 된다면 11조 원의 밸류의 가치를 과연 충족할 수 있는 구조냐라는 부분에서 많은 기관 투자자들 그리고 언론에서는 많은 우려가 있었던 종목인데 따상 2분 만에 엄청난 매물을 쏟아 부으면서 결국은 고점 대비 마이너스 뭐 거의 상한가에서 이제 떨어져서 마이너스 4.4%이기 때문에 고점 대비 35%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결국 최상단에서 잡으신 분은 손절이 안 됐다면 엄청난 손실을 봤을 종목이 됐고요. 내일도 뭐 이 부분에서 확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더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시장 보면은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뭐냐, 이게 섹터가 돌아가면서 하락을 하는데 반등할 때 전부 다 올려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또 어렵고요. 그게 이제 개인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이 하락, 전형적인 하락장의 모습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회원님들과 라이브를 하면서 이런저런 종목군들이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종목 수가 많아지면 일일이 관리를 한다는 게 정말로 어렵죠. 특히 이렇게 전체 시장이 빠지면 모든 종목이 빠지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지난주에도 언급을 드렸고 그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락장에서는 눈물을 머금으면서라도 종목 수를 줄이는 게 일단 가장 중요하고요. 왜 종목 수를 줄이냐면 대응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예를 들어서 살려놔야 될 종목은 그냥 지속적으로 홀딩을 하면서 그냥 세월과 함께 같이 간다라고 보지만은 모든 종목을 그렇게 한다면 나중에 바닥이 왔을 때 그 기회에 자금이 없어서 종목을 사지 못하는 누가 생기죠. 또 반대로 주식이 바닥권에 가면 또 사람 심리라는 게 주식을 살 수가 없어요. 흔히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락장에 종목 없으면 상승장에도 종목이 없다라는 말이 있죠. 결국은 일정 부분은 물려서 끌려가더라도 종목은 들고 다녀야 된다라는 말이고요. 그래서 꼭 가져가야 될 종목 그리고 손절을 하더라도 끊어내야 될 종목들을 잘 구별해서 이번에 장을 잘 버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현 구간이 제 생각, 개인 주관적인 생각인데요. 이미 그 시장의 주 추세는 끝났다고 판단을 합니다. 이미 주 추세가 끝났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은 박스권 장세로 가느냐 혹은 추후 박스를 깨고 하락 추세로 전환하느냐가 남아있는 시작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일단 시장을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는 것도 좋지 않지만 조심해서 나쁠 거 전혀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이런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쓰려고 합니다. 지난번 코로나 하락 직전에도 사실 인버스를 샀다가 조금 먹고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시장은 하락 장세가 왔었는데 그 구간에서도 사실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표는 이 중요한 변곡점에서 나오는 지수 다이버전스에 대한 신뢰도는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수 다이버전스가 잘 안 나와요. 정말로 1년에 한두 번씩 나오는 다이버전스이기 때문에 뭐 설사 그만큼의 충격이 없다 할지어도 항상 다이버전스 발생 이후에는 주의를 하고 조심해야 된다라는 게 제 지론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황 들어가도록 하죠. 전일 미 증시 제가 잠에 들기 전까지는 뭐 0.5% 정도 상승하면서 진행이 되고 있던 증시가 뜬금없이 또 문우신의 대선 전 추가 부양책 타결은 불가능할 것이다 라는 발언 직후에 지수는 급락을 하게 되고 급하락 전환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시장은 부양안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을 했죠. 혹자들은 그런 말을 해요. 10월에 안 돼도 11월에 또 부양안 나오지 않냐라고 하는데 부양안 나온 다음에는 또 어떻게 될 건지 혹은 부양안 나오기 전에 만약에 시장이 더 밀리게 되면 어떻게 될 건지 그런 점이 항상 리스크적 요인이고요. 뭐 간단하게 이따 뭐 차트를 한번 놓고 볼 건데 과거 2016년도 11월 8일이 미국 대선인데 11월 8월 직전 D-10일 혹은 15일 날 극심한 변동성을 보입니다. 시장은 이제 거의 이 정도 남았죠. 극심한 변동성을 보이는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계속 주의를 하면서 최대한 몸을 사리고 가지고 있는 현금 잘 보관했다가 앞으로 3주 남았습니다. 앞으로 3주 동안 단기 트레이딩을 하더라도 뭐 계좌에 뭐 10% 자금 선에서 뭐 계속 단기 트레이딩을 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은 시장의 방향성을 확실히 파악하고 대응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글로벌적인 코로나 확산에 유럽의 재봉쇄 및 유럽 국가들의 지속적인 코로나 확산 그리고 국내 부산발로 하여금 추가적인 코로나 재확산 기미 등이 지수에 한층 부담으로 작용한 것에 더해서 연속되는 기관의 매도세를 개인 투자자들이 예전처럼 강하게 받아줄 수 없다라는 점이 시장을 약세장으로 점점 몰고 가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현구간 지수는 속단하기 매우 어려우나 그간의 상승 추세는 끝났다라고 판단하며 앞으로 시장은 박스권 상승 가냐 혹은 추후 박스를 깨고 하락으로 전환하냐 라는 점이 이제 남은 국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6개월의 대파동이 나오면은 통상 이 조정은 보통 3개월을 보이고 방향성을 주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하고 위로 가서 통상은 이렇습니다. 통상은 위로 가서 돌파를 못하면 다시 빠지죠. 이 돌파를 못하는 이런 구간을 우리는 뭐라 하냐? 페일러라고 합니다. 속임수 구간이죠. 주식이 이 상승 추세 안에서도 분명히 툭툭 올라오는 구간이 있었어요. 이게 다 페일러입니다. 페일러가 발생을 하고 여기서 슈팅이 나온다. 매도의 국면이었죠. 그렇듯 앞으로도 페일러 국면이 분명히 나올 거고 하락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락 추세를 급격하게 이탈하고 폭락할 것처럼 보이는 이 하락 추세 내에 하락 페일러도 분명히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앞으로 여러분들도 공부를 하면서 익혀 나가야죠. 항상 시장은 상승만 있는 게 아니라 하락장도 존재를 합니다. 그간 6개월의 긴 상승장이 있어서 다소 둔감해질 수 있지만은 2016년도 트럼프 힐러리 대선 당시 저는 힐러리가 100% 되는 걸로 확신했어요. 시장도 그랬고요.
그래서 그쪽 친환경 섹터, 제약바이오 섹터를 손을 댔다가 굉장히 크게 딘 적이 있습니다. 그렇듯 지금의 미국 대선도 현재 바이든이 우세라고 나오지만 이것도 까봐야 아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시장에 남아있다라는 거죠. 오늘 시장을 보면 뭐 다행히 하이닉스는 시장을 버텨주었으나 뭐 삼성전자 외에 뭐 대부분의 대형주는 굉장히 또 지지부진한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그 말은 뭐냐? 시장에 주도주가 없는 그 장세 속에 개별 중소형주만 반짝반짝 튀어오르는 이 도깨비 장세가 지속이 되고 있다. HTS 상의 특징주 뉴스를 띄우고 네, 급격하게 변동성을 주면서 순식간에 10에서 15% 올랐다가 또 몇 분 안에 마이너스 뭐 2, 30%의 종목이 몇 분 안에 마이너스 뭐 플러스 5%까지 순식간에 20%가 떨어지는 그런 종목이 최근에 너무 많습니다. 오늘도 라이브를 하고 매일매일 매매를 하지만은 겁나서 매매를 못할 정도로, 예를 들어서 상승 추세에 따라서 급등주를 들어간다면 굉장히 짧은 순간에 치고 나오지 않는다면 또 급락 때는 너무나 빨리 떨어져요, 시장이. 그래서 매매가 굉장히 어렵고 지금은 오히려 이런 이 트램블링이 굉장히 강한 종목에 익숙한 투자자 여러분들만 시장에 참여를 하는 게 좋고, 그렇지 않다면 최대한 네, 보수적으로 종가 무렵에만 종목을 공략하시기 바랍니다. 장중 변동성이 너무나 심한 장이 지속이 되고 있네요. 자, 오늘 시장 특징 섹터로 보면은 일단 현대차 그룹주가 시장이 급락하고 있을 때, 특히 이제 현대차를 제외한 현대글로비스와 현대오토에버, 즉 현대차 그룹의 지배구조 관련하여 현대글로비스와 현대오토에버가 정의선 회장이 지분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라는 이슈로 좀 급등을 했고요. 앞으로 이쪽 섹터의 추세를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바닥권에서 지금 올라오는 모습이라 네, 추후에도 네, 지속적으로 변화를 봐야 될 걸로 보여지고요. 주도주로 자리를 매김하는지 체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또 오전에 장중 정세균 총리의 제2차 수소경제위원회에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안전관리 법률개정 중장기 보급 의무화 25조 투자 등 발표를 하면서 수소 섹터가 강세를 보였는데, 어제 가지 못한 종목들이 오늘 상당히 많이 갔죠. 뭐 EM코리아라든지 동아기업, 두산퓨어셀, 가스공사가 좀 올랐고, 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바닥권에서 일단은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관심 종목으로 놓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4개 정유회사와 가스공사, 그 다음에 현대차 그룹이 모여서 수소를 가스 스테이션에다가, 가스 스테이션이죠, 정유사에 수소를 공급해서 이거를 이제 뿌리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기체로 되어 있는 건 문제지만 액체 수소화 시켜가지고 이거를 뿌리는데, 또 이 중심에서는 또 한국가스공사가 거래를 할 수 있게 만들어줬다라는 점에서 이제 한국가스공사도 수혜주로 들어간 거죠. 그 부분 때문에. 그래서 왜 가스공사가 올랐는지 이 부분. 사실 에스코넥은 정확히 말하면 수소가 아닌데 이 메탄, 쓰레기 처리를 하면서 나오는 이 가스 부분에 대한 거를 또 태양열을 이용한 수소 발전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걸로 뭐 시장에서 또 연결고를 만들어서 상한가를 갔습니다. 일단 거래 대금이 터졌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내일도 좀 봐봐야 될 것 같고요. 요즘 시장 완전 도깨비 같은 시장이죠. 그래서 자기가 굉장히 잘 할 수 있는 매매를 칼을 갈아가지고 시장에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저희도 이제 하는 매매 중에 상한가 눌림목 매매라는 게 있는데, 요즘 같은 시장에는 차라리 그냥 일반적인 종목의 눌림목을 보는 것보다는 시장에서 제일 강했던, 적어도 상한가를 갔던 종목이 급락을 했을 때 뭐 정확한 자리에 들어가서 짧게 먹고 나오는 방법도
뭐 생존 전략의 하나 좋은 예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시장 또 특징 중 하나 있었죠. 빅히트. 네, 시장의 기대감을 안고 따상으로 출발한 빅히트가 이제 엄청난 매물을 출회하며 하락 마감을 했는데, 일단 최근 SK바이오팜 상장할 때나 카카오뱅크가 게임즈나 상장할 때랑에 지금 지수적인 부분도 그렇고 시장의 투심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뭐 엔터, Y 또 DPC 관련주, 그러니까 빅히트 관련해서 그동안 올랐던 뭐 DPC라든지 그다음에 넷마블이라든지 전부 다 급락으로 끝났는데, 이런 점도 생각을 해야 돼요. 모멘텀 투자란 항상 그 모멘텀의 끝까지 가서 다 먹으려고 하면 안 된다. 그 전에 어깨에서 팔고 나와야 된다. 가 주식의 격언이 너무나도 맞는 이야기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보면 장 막판에 좀 나온 내용인데요. 12월 시진핑 방한 관련 가능성에 대한 기사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일장 이런 부분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체크도 해보면서 좀 대응을 해보면 좋겠네요. 자, 오늘 시장 보면 부단 국내 코스닥 뭐 장중에 거의 마이너스 3% 가까이 빠졌었는데, 코스닥 시장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뭐 독일 지수도 영국 뭐 할 거 없이 글로벌 증시 전체가 지금 약세 기조를 보이고 있는 국면입니다. 코로나 이후 6개월 동안 상승을 하면서 글로벌적인 랠리를 보였고 글로벌적으로 조정을 받는 국면이기 때문에 부단 우리나라만 그런 모습이 아니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문제는 다시 말씀드렸지만 하락할 때는 동조와 상승할 때는 상승폭이 오히려 작을 수 있습니다. 해외 지수 특히 나스닥과 동조를 보이지만은 얘가 오른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무조건 올라가는 시장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걸로 보고 굉장히 보수적인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네요. 일단 오늘 장 마이너스 1.9%에 끝났는데 이 당시 나스닥 선물은 0.6에서 7% 하락 구간에서 끝났고, 아까 장중한 때 마이너스 1.7까지 빠졌다가 지금 1.5 정도니까요. 내일 시초가에 마이너스 0.5에서 1% 정도 하락 출발을 한다면 너무 겁내지 말고 차라리 그 구간에서 던지지 말고 일단은 시장의 방향을 잡는지, 그리고 선물 동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러니까 오늘도 장 막판에 선물을 끌어올리면서 일부 코스피 그 다음에 코스닥 지수를 그나마 조금 끌어올렸는데, 내일도 장 중에 외국인들의 공격적인 선물 매수가 들어오는지, 그리고 추가적인 기관의 매도세가 강하게 나오는지 체크하시면서 이 방향성이 바뀐다면 내일은 지수가 일정 부분 바닥을 잡는 구간이구나, 그리고 금요일이기 때문에 시장의 투심은 그렇게 가지는 않을 거예요. 대신 다음 주 월요일부터 박스권 하단에서의 반등을 기대하면서 월, 화, 수 정도를 계획하고 시장을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차트 한번 보죠. 일단 코스닥을 보면 60일선에서 정확히 지지가 나온 걸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평이라는 게 어제도 말씀드렸죠. 이 걸려있는 이평선이 좋은 게 아니에요. 결코 이렇게 지지를 해주는 걸로 보이는 이 국면이 결코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일도 사실 오늘 장 막판에 굉장히 또 종가 베팅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시장을 봤지만은 걸려있기 때문에 내일 또 갭으로 떨어지겠죠. 모양새는 좋지 않아요. 모양새는. 근데 여기서 아일랜드 갭인데 거래량이 터지지 않는, 이렇게 터지면 또 문제가 되겠죠. 근데 거래량이 안 터지고 아일랜드 갭 상태에서 양봉이라든지 도치로 끝나는 모습이 보여진다면 일단 바닥을 잡아가는 모습 혹은 단기 박스권의 형성을 하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아까 제가 시장을 보면서 페일러라는 이야기를 잠시 했어요. 페일러. 이 페일러가 뭐냐면, 예를 들면 시장은 추세라는 게 존재를 하죠. 여기에서 뭐 만들어진 추세는 이런 식의 추세가 있을 겁니다.
바닥 구간에서 올라오는 이런 추세, 그 다음에 이쪽에서 만들어진 이 고점들을 이어놓은 이 추세. 그러면은 흔히 말해서 시장의 박스권은 1단계가 이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러니까 이 자리, 그 다음에 뭐 이 정도에서 여기서 만들면은 박스 이탈이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한번 만들어 보죠. 이 정도 점에서 이렇게, 그리고 여기 첫 조정 구간에서 이렇게. 일단은 시장을 보면은 이런 구간들, 네, 이런 구간들에 만들어져 있는 이 위쪽 구간은 사실 오버슈팅의 구간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즉 페일러의 발생이죠. 그러니까 속임수 구간에서 시장이 상승 추세를 넘어선 구간, 여기도 상승 추세를 넘어서 오버슈팅 구간에서 내려와서 조정 보이고 내려와서 조정을 보였는데, 정확히 말해서 이 구간에서 일단은 그간의 추세가 깨져 버렸어요. 시장의 추세가 깨지고, 추세가 깨진 상태에서 여기에서 강력한 저항을 맞았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이 구간에서는 박스권이 만들어졌다라고 흔히들 말을 합니다. 지수가 박스권에 들어갔다. 여기가 박스권이죠. 그럼 이 박스권을 과연 깨고 내려가는 하락 추세로 갈 것인지 상승 추세로 갈 것인지, 그거를 그 누구도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과거 차트를 돌려봐도 주추세라는 게 존재를 하죠. 이 구간에서 이미 주추세가 한번 깨졌어요. 주추세가 깨지고 박스권을 가다가 이 몇 번의 흐름을 만든 이후에 모든 이평선이 다 어그러질 때가 있습니다. 장기평선, 흔히 말하는 장기평선이죠. 장기평선이 어그러지는 구간. 근데 사실 그 구간까지 내려가면 이미 충격이 어마무시하게 커져요. 그래서 그런 구간이 지금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되겠죠. 앞으로 12월 달이 가까워지면 이 121선이 이렇게 올라오게 됩니다. 굉장히 강력한 선인데, 이게 깨지면 이 다음에 추세가 굉장히 무서운 추세가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안 나올 수도 있지만은 이런 장기 평선을 강하게 돌파하면 강력한 상승, 강하게 이탈하면 단기 수렴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평선들이 또 수렴을 해요. 얘네들 이렇게 수렴. 그러면 300일선도 이렇게 올라갈 거고, 얘가 누울 거고. 그럼 어디선가에 만나는 지점이 단기 바닥이 아니 중기 바닥이 나올 수 있는 국면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길게 보셔야 돼요. 시장을 길게 보면 이런 모습이 예상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시장 종합을 보죠. 오늘 장중한 때 시장의 마이너스 종목은 1200개였습니다. 코스피도 마찬가지였고요. 단지 이제 200개 종목이 상승하는 이런 굉장히 약세장의 흐름 속에서 진행이 됐는데, 문제는 최근에 감소하고 있는 신용이 떨어지면서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이 굉장히 좀 저는 우려를 키우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증시 주변 자금을 우리는 항상 체크를 해야 되는데, 빅히트 엔터 상장을 하면서 고객 예탁금이 다시 한번 들어왔다가 더 이상 고객 예탁금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고객 예탁금이고요. 더 이상 고객 예탁금이 증가하지 않는 가운데서 이 신용융자는 줄지를 않아요.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신용융자는 여전히 17조에 머물러 있는 상태에서 지수가 흔들리면 그러한 이 크랙이 언젠가는 터지는 거죠. 그때가 굉장히 이제 시장을, 그러니까 그게 터지면 바닥이 또 중기 바닥이 한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구간을 위해서라도 시장에서 생존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빅히트 엔터 한번 보죠. 어마무시하게 떨어졌네요. 어마무시하게 시작하면서 따상 들어갔다가 거의
3분이니까 2분 버티고 바로 떨어져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빠졌으니까 엄청난 하락 보였습니다. 거래대금 2조 원이 픽히트라는 종목 하나에서 터졌고, 이만큼의 이 매물을 쌓았기 때문에 내일 과연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네, 쉽지 않겠죠. 얼마나 많은 매물이 존재를 하겠습니까? 오늘 뭐 떨어질 때 뭐 이런 구간에 들어간 사람도 있을 거고, 중간에 아 바닥 잡았구나 하고 이때 들어가서 이렇게 떨어졌을 것도 있을 거고, 이 구간에서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서 들어가서 수익 실현을 한 사람도 있었을 수도 있지만은 여기에서 들어간 사람도 있어요. 분명히 이런 자리에서 들어가서 이 급락을 맞고 여기서 손절 못하고 끌려다니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한 모든 심리가 이 픽히터 엔터 하나로 귀결이 됐고요. 2조라는 거래대금을 터쳤기 때문에 이게 다시 살아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는 KPM 테크가 거의 1조 3천억을 터뜨리면서 또 시장에 블랙홀 역할을 했는데, 지금 이러한 종목군들이 결국은 시장 유동성을 다 먹는 하마라고 생각이 돼요. 자, 삼성전자 시장 급락하면 또 삼성전자는 당연히 노려야 되겠죠. 이번에 하락의 폭이 어디까지인지 모르겠는데 또 이런 구간까지 내려오면 한번 관심을 가져봐야 될 것 같고, 뭐 업종 대표주 몇 개만 좀 봐볼게요. LG전, 화학. 사실 이런 구간이라면 누구든 봐볼 수는 있는데 좀 더 떨어지기를 기다려 보렵니다. 네. 확실한 구간까지 떨어지면 여기서 단기 박스를 만들 거니까 좀 더 기다려 보고요. 그나마 현대차가 상승 추세는 괜찮아요. 상승 추세는. 근데 이것도 이 수급이 너무 안 좋아서 좀 별로고, SK 하이닉스는 수급은 최강입니다. 수급은 최강인데 여전히 매물 압박에 시달리는 것 같고요. 수급이 빠지지 않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다 매도를 했는데 수급이 빠지지 않는 상태에서 뭐 이 정도 조정을 보인다면, 네, 다시금 매수를 한번 고려를 해볼 생각입니다. 다시 올라갈 수 있는지. 누적 수급이 9월달, 10월달 들어서 그 어떤 종목보다도 많은 종목이에요. 그 어떠한 종목보다도 누적 수급이 강한 종목이고, 오늘자, 그러니까 최근 며칠 현대 글로비스가 굉장히 흐름이 좋았습니다. 오늘도 물론 굉장히 좋았고요. 일단 신고가를 강하게 뚫어서 이 종목을 지금 뭐 매매하고 그렇기는 쉽지는 않겠지만, 이 신고가 이후에 눌림, 이런 돌파 이후 눌림 자리에서, 네, 눌림 자리 혹은 이런 자리에서 버티고 다시 올라가는지를 일단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현대 오토에버도 지배구조 이슈로 같이 올라왔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현대오토에버도 지배구조 개편 이슈로. 그리고 오늘 좀 시장에서 한국가스공사가 상대적으로 좀 뭐 좋은 퍼포먼스를 보였는데, 수급이 그렇게 강한 건 아니에요. 수급이 그렇게 강하게 많이 들어온 거는 아닌데, 일단 바닥권에서 의미 있는 거래량들이 몇 번 나왔고 중장기 이평선을 일단 돌파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뭐 이런 구간에서 완전히 깨고 내려오지 않는다면, 네, 긍정적으로 다시 한번 봐봐도 될 것 같습니다. 수소 관련해서 유통을 담당할 수 있다라는 것도 하나의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얘도 저 PBR 종목이죠. 저 PBR 종목의 자산주이기는 하나, 항상 이제 뭐 이 성장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부채 비율이 높기 때문에 뭐 시장에서 주목을 많이 못 받는 종목인데, 수소로 인한, 네, 추후에 모멘텀이 더
더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닥권에서 의미 있는 거래량이 나왔다. SK가스도 바닥권에서 강하게 치면서 올라왔죠. 이때 강하게 치고 여기서부터 올라가서 지금 수소 스테이션 관련해서 굉장히 좀 최근 들어서 주가가 굉장히 좋았었는데 그런 부분에 연장선상으로 좀 봐봐도 괜찮을 것 같네요. 자, 앞타바이오는 오늘 저 개인적으로는 저한테 굉장히 효자 종목이었습니다. 굉장히 효자 종목이었고 뭐 이 종목 팔아서 다른 종목에서 그러니까 현금 확보를 하려고 그냥 손실난 종목들 잘라내는 거는 다 이 종목으로 복구를 한 것 같아요. 매매는 여러 번 했죠. 거의 비슷한 비중으로 계속 들어가서 3% 뛰기, 3% 뛰기, 3% 뛰기 하다가 막판에 모르겠어요. 어떠한 모멘텀으로 이렇게 올렸는지 모르겠지만은 당뇨병 신약에 대한 기대감 혹은 기술 수출에 대한 그 모멘텀이 조금 시장에 작용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내일자 사실 저는 이제 이 종목을 들고 있고 시간 외에서도 37,750원에다가 걸어놓고 제가 검사가 있어서 병원을 좀 들어가 있었는데 이 구간에서 저는 체결을 시켰어요. 굉장히 비싼 가격에서는 못 팔고 4시 40분에 네, 50%를 팔고 이제 나머지 50%를 좀 들고 있는데요. 일단 신고가를 못 뚫었기 때문에 여기를 맞고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 시간 외에 상승하다가 밀린 부분이 나스닥 선물에 대한 하락의 여파라면 네, 내일 추가적인 반등이 강하게 나올 수도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그 점도 생각을 해서 내일 한번 관심을 가져봐도 네,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추세가 강했던 종목 중에 하나고요. KPM테크 사실 오늘 공략을 좀 하려고 했었는데 좀 못했어요. 지금 며칠째 KPM테크를 봤는데 오늘 공략을 못했고 사실 어제 강하게 거래량 터진 이런 구간들이 의미 있는 구간이라 들어갔으면 좋았을 건데 좀 못했는데 만약에 내일 하락을 한다면 네, 이런 아래 구간에서 4,400원이라든지 뭐 이런 구간들이 있죠. 거래량이 많이 터진 4,400원 구간에서 뭐 단기적인 트레이딩을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거래량이 워낙 많이 터져서. 그리고 한솔 홈데코 오늘 매매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시장이 굉장히 좀 어려울 때는 이런 상한가 종목의 눌림을 잡아서 매매를 하는 것도 네,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이제 이거는 회원님들하고 같이 매매를 했던 종목이고 하단 구간에서 좀 들어가서 목표를 그냥 3% 잡았기 때문에 여기서 팔았고요. 원래대로라면 2,050원까지는 좀 봐도 됐는데 시장이 불안하니까 좀 짧게 대응을 했습니다. 그 밖에 뭐 유니테스트라는 태양광 종목이 있는데 사실 오늘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근데 시장의 하락 여파를 그대로 맞으면서 오늘 조금 물려서 넘어가는 종목입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외국계 수급이 지속적으로 좋았다라는 점을 보면 대장주 안에서의 반등도 노려볼 수 있어서 내일도 이 종목도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라고요. 자, 시진핑 방한 관련해서 시간에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빠졌는데 이츠 한불, 뭐 코리아나라는 종목들이 일단은 네, 지수를 좀 버텼어요. 이런 종목들이 일단 좀 버텨줘서 내일장 이런 종목들 뭐 강하게 반등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장 이런 시진핑 방한 관련된 종목들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라고, 그 밖에 추세가 좀 좋은 종목인데 PC월드 제약이라는 종목이 종근당과 나파모스타트 관련해서 뭐 계약을 했다라는 이슈로 한번 올랐었죠. 이 갭을 만들고 이 하단을 지켜줬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M자 파동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M자 파동을 한번 기대를 해봐도 될 종목이고요. 일단 단기적인 박스권을 돌파하고 이 하단까지 안 눌러놔서 여기서 올라가는지, 그리고 유지랩이라는 종목도 박스권을 돌파하고 눌렸다가 재차 저점을 올려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이 추후에 뚫고 이렇게 날아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한번 관심을 갖고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시장 많이 어렵고 힘듭니다. 이럴 때일수록 잦은 매매보다는 최대한 매매 횟수를 줄여서 좀 시장을 대응하면 좋을 것 같고요. 매매 물론 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매매가 잦아지면 손실날 확률도 굉장히 높아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하락장에서는 보수적으로 보다가 박스권을 지키는 게 확인되면 그때 들어가서 대응하는 게 오히려 계좌를 지키는 데는 많은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도 어려운 장 대응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여기까지 짱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